앞으로 부모님 3시쯤 가셔야 된다고 하면 좀 중요한 내용을 서둘러 시작해야 되겠네요. 잘들 지내셨고요.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공부의 틀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몇 장 좀 그림을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이 지난주 낮에 제가 좀 설법을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 마무리를 지은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일단은 이건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였고, 이때 마음을 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몸을 명색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요 몸과 마음이 합해서 이제 오치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는 상태, 오치온이 형성되면서 요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래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아스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자아의식에서 이제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그랬고, 이때에 만호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찰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안이비설신, 즉 눈, 귀, 코, 혀, 몸이 있다라는 얘기는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 있는 것이고, 또한 만호의 대상이 되는 담마, 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5가지 감각 기능의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감각의 주관이 된다. 그랬고 색성향 미촉 법은 감각의 객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안이비설신의 만호죠. 요것을 육내입처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감각의 주체가 된 주관이다라고 말했고, 마찬가지 색성향 미촉 법은 육외입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 2가지를 묶어서 육입,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육입이라는 말을 했고, 일단 감각이 되면 만호라고 하는 마음은 윈야나로 상변화한다라는 것이 그 정계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정계를 보는 거죠. 이랬을 때 만호와 담마 그리고 윈야나 3개가 만나가지고 3사화합 촉을 한다.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만남 3사화합 촉 이랬고, 촉하면 여기서 이제 경험이 완성된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입처가 외입처를, 또는 감각 기능이 감각 대상을 감각하는 것만 가지고 경험이라 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현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가 개입을 할 때,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은, 과거에 기준되는 현재 상태, 그것이 경험 이렇게 되고 느낌으로 드러난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하는 느낌으로 드러난다 그랬고요. 그리고 나면 이때에 다시 이제 이 경험된 것을 윈야나가 다시 이제 알게 된다 그랬고, 그러면서 윈야나는 찢다라는 상태로, 그러니까 행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상변화한다 그랬죠. 이랬을 때 여기에 윈야나가 경험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거기에
쌌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해서 좀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것이 이제 행위의 원인이나 또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게 된다. 업을 짓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행위가 다시 마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행위가 마음을 만들고, 만들어진 마음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것 때문에 명색이 함께하고, 이래 되면 윈냐나와 명색이 합해진 것이 다시 원래 몸과 마음으로 있었던 오치온이 나에 가서 쌓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랬을 때 수 다음에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행위의 원인이자 주체인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찢다가 오염이 되면 가래가 되듯이 행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찢다의 오염에 따라서 행위도 오염이 된다. 오염된 행위를 취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행위에 의해서 이제 윈냐나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명색과 함께 그 오치온을 형성한다라고 할 때 이 오치온이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지는 요 현상을 하나 따로 뽑아가지고 유라고 불렀고, 오치온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이제 하여간 이제 그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렇게 놓고 보면은, 번호를 한번 매겨주자면, 시작하는 식을 3번으로 하고요. 명색이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외 입처가 만나는 거, 감각작용을 하는 유깁이 5번이 되고, 3, 4화합,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 6번이 되고, 촉에 의해서 경험이 완성되는 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7번이 되고, 그 다음에 행위의 원인이자 주체가 되는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이것이 가래인데, 가래를 8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찢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행위도 따라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오염된 행위, 취가 9번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하는 요 현상을 10번으로 번호가 부여되죠. 그리고 나면 마음이 만들어져서 명색과 함께함으로써 그 오치온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태어남을 11번 이렇게 했죠. 그러면 3번부터 11번까지 이 9가지 지분이 요 사이에 우선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마음의 전개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일단 마음이라는 것이 크게는 100년쯤 이 몸과 함께 나로서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 그 마음을 3번 식으로 놨고요. 이 식이니까 윈냐나죠. 이 윈냐나가 아스미, 즉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100년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으로의 나 말고 지금 요 순간을 살아갈 때에 일단 감각작용을 수행하는 마음으로서의 만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만호가 대상을 감각해서 알면 윈냐나로 변합니다. 그리고 윈냐나가 다시 3, 4화합의 경험을 완성하고 상이라는 곳에 개입을 받으면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다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상을 감각해서 이렇게 행위했습니다. 라고 아는 윈냐나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전개되면 이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시작을 만호가 대상을 직접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을 필요로 하더라. 감각 기능이 생겨나서 대상을 만나더라. 만나고 나니까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3사화합 촉하면 거기서 경험이 완성되는데 완성된 경험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직 이야기 안 했지만 무언가, 그러니까 싼냐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개입을 해서 찌따를 오염시키니까 행위의 원인이자 주체인 찌따가 오염된 것. 이렇게 가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오염된 행위를 하더라.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마음이 생겨나서 또 새로운 하나의 알갱이로서의 그 오온의 나타남, 태어남이 있더라. 요렇게 이제 그 마음의 전개를 따라서 우리 삶이 요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같이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요렇게 전개되어 가는 우리 마음 또는 삶의 전개 과정을 놓고 내 삶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겨납니까? 라고 보니까 12연기라고 하는 연기로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밝혔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인 연기가 전혀 엉뚱한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마음을 따라서 삶이라는 것도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삶은 하여간 대표적으로 촉해서 수상사가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삶이 전개가 되는데 요 삶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번호를 매겨주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일단 3번 식에서부터 4번 명색을 거쳐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10번 유에서 11번 생 여기까지를 오면 요게 다시 오체원의 나한테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대략 자 3번 4번이 몸과 마음이 한 100년쯤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주체 요런 나인데 이 나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3번에서부터 11번까지 9개의 지분을 가지고 9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어느 한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 순환되는 고리의 구조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더라 하고 우리 삶을 본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순서를 매겨주니까 3번부터 11번까지 9단계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고리 구조가 영원히 가느냐?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요게 웬만해서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어차피 몸과 마음을 중심에 놓고 반복 순환되는 고리 구조니까 몸이 죽으면 몸이 죽는 순간 고리가 끊어진다. 고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11번째 생에서 몸과 마음이 있는 저기로 쌓이러 가지를 못하고 몸이 죽음에 의해서 가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태어남에서 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는 12번째의 지분으로 태어나서 늙고 죽는 사실은 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으로 보면 그런 거죠. 반복 순환되는 고리 구조에서 몸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됐거든요. 이랬을 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거니까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시 한 100년쯤 반복 순환하는 새로운 고리를 만나서 시작한다. 그것이 요 반복 하나의 고리를 3번부터 11번까지 9개로 나타냈는데 끊어지고 새로운 고리를 만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반복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그 과정에 늙고 죽는 것으로 이래해서 생에서 노사로 12번 이렇게 이제 붙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3번 시계에서부터 12번 생까지 10개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물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전생에서 온 거니까 전생에서 지금 엄마의 태에 들어가지고 100년짜리 몸을 형성해가지고 한 100년쯤 반복 순환되는 고리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이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다시 새로운 고리 구조로 반복 순환한다. 이렇게 3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지분을 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우리 삶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걸 뭐라고 하나요? 10개로 됐기 때문에 십지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 십지연기를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요 자리가 하나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수에서 8번 애로 가는 요 사이에 중간에는 상이라고 하는 설명되지 않은 것이 하나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원인이자 주체다 이랬는데 이 찢다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있어서 이 탐진치의 오염이 되니까 가래라고 부르면서 괴로움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얘기는 조금만 바꾸면 그러면 그 탐진치라는 것만 요 자리에 없으면 가래가 그러니까 마음이 가래가 되지 않겠네? 가래가 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겠네? 요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단순히 찢다로 있으면 되는데 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을 왜 가래가 되게 하였을까? 라고 따져보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9개로 구성되는 반복순환의 고리에는 탐진치가 나타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 고리 자체를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해 주는 것은 결국 찢다를 탐진치가 오염시켜서 가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탐진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탐진치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 주목하게 되고 그 탐진치를 일으키는 과정이 싼냐, 상, 내적 과정 이렇게 부르는 요 싼냐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측면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탐진치라는 것을 일으키면 일어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는구나. 그래서 삶이 그냥 청정한 상태로 행위하지 못하고 오염된 찢다가 오염되게 행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두 단계로 보죠. 물론 이제 상은 더 근본적으로는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상은 한 가지는 상라가정이라는 잘못된 견해,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묶여 있으면
탐욕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고 뭐 이래 하지만 그 좀 과정을 생략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찌따를 오염시키는데 또 다른 갈래의 길은 상라가정 대신에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마찬가지 탐욕의 잠재 성향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데 좀 과정을 생략해서 말하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가래 상태로 전개되지 않고 그냥 청정한 찢다가 청정하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런 상태로 가죠.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요 무상고무화의 요 길은 일단 좀 접어두고 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일까? 탐진치는 어디서 온 걸까? 요렇게 설명하자면 바로 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합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지금 설명한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탐진치의 작용을 설명하는 한 갈래 길이 설명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무명 이렇게 부르고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위 부분을 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3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탐진치의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명이라는 게 1번으로 작용을 하고 행이라는 게 2번으로 작용해서 그러면 합계로 12과정으로 그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설명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그 단순한 고리 하나의 모양으로 본다면 3번에서 11번까지가 고리 구조를 이루어서 한 100년쯤 반복순환되어 가면서 산다. 이러다가 몸이 죽으면 고리가 끊어지면서 11번에서 다시 12번 노사로 가는 그래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서 반복순환되는 삶이 이어진다. 윤회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요때에 그 1번 무명과 2번 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8번이 되죠. 8번 가래에 탐진치가 어떻게 찢다를 오염시키나요? 탐진치는 어디서 왔나요?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두 개의 지분으로 참여가 되죠. 그러면 결국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고리 형태로 반복순환되는 3번부터 11번 그리고 이 고리와는 전혀 별개로 작용하는 탐진치의 발생을 설명하는 무명과 행 1번, 2번이죠. 그리고 고리가 끊어졌을 경우에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서 다시 100년을 살아가는 고랬을 때 11에서 12. 요 11은 이제 반복이 되죠. 우리 경전적으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니까 요렇게 그 가운데 3 내지 11번의 고리, 그 밑에 입체적으로 1, 2번 무명과 행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리를 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11, 12 요렇게 해가지고 그 12연기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주에 이제 낮 시간에 제가 요거를 좀 다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저녁 시간에 그 설명했던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 그림이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를 중심에 둔 12연기해서 그려드렸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보면은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 12연기, 업 요 4가지를 설명했다라고 표현했고요. 이랬을 때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요 업을 3가지로 설명했다라는 부분은 요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업이란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을 하자. 이러면 업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러니까
방금 설명한 12연기로 보면 9번째 지분인 취. 요 취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업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하자. 그러면서 12연기와 연결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12연기의 9번째 지분인 취, 집착이라고 말하는 취가 바로 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말하는, 그러면 이 업은,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행위입니까? 원인도 조건도 없는 행위입니까? 이런 거 다 아니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는 게 뭔가요?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업을 이제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의하면 뭐가 되냐 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되죠. 요거를 12연기와 연결해서 말해보면 오염된 찢다가 8번 애니까 8번 애와 9번 취 두 개를 묶으면 요것이 2단계로 설명하는 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대원법원님 요 설명 이해되시나요? 네. 예, 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반복해서 하는 거지만은 마음의 전개를 삶의 전개로 보고 그것을 12연기로 이어가는 것은 결국은 요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팔정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을 제어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갑니까? 행복해집니까? 요걸 하는 건데 결국 팔정도라고 하는 거가 좀 들여다보면 업을 몸과 말과 만호의 업을 바꾸는 거 요것을 팔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가 설명되려면 업이 정확하게 심도 있게 설명돼야 한다 하는 필요성을 갖죠.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업은 하여간 1단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12연기의 9번 취 이렇게 되는 거고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말하자 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래서 8번 애와 9번 취 요 두 개의 범위에 걸친 것 요것을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여간 뭐 행위라는 것이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 건 줄은 알겠는데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하고 행복을 만드느냐 뭐 이래 했을 때 찾아보니까 결국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가 되고 오염된 찢다 즉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가래가 소멸한 찢다로 돌아오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뭐 요게 이제 우리가 보는 어빙과보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요 탐진치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보는 거죠. 요 탐진치의 발생을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업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서서 대학 수준으로 업을 정말 심도 있게 봐보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방금 12연기에서 요런 반복순환되는 고리 구조의 밑에서 입체적으로 탐진치의 발생 부분을 설명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무명이고 하나가 행위였거든요. 창라가정이란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합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설명하는 데는 결국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다. 그렇다면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는 어디에서 온 거냐. 요 부분을 설명하는 무명과 행 그리고 이것에 오염된 가래와 오염된 행위 이렇게 1번, 2번, 8번, 9번
12연기 중에 4개의 지분을 가지고 정의되는 것이 제3, 3단계로 대학 수준의 아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업을 정의하는 것이다. 요 공부를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의 그 박스에서 그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 12연기 업, 요 주제 가운데 업이라는 것을 업 1은 취, 업 2는 애와 취, 업 3은 무명행 애취,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업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거든요. 좀 많이 설명돼야 되는 부분을 그냥 간략히 흩어봤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하여간 요점적으로 정리만 했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상태를 놓고, 그림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반복순환의 고리구조, 3번에서부터 11번까지를, 우리가 이제 반복순환되는 고리구조, 이렇게 표현한다면, 요 고리구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오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집착한다라는 의미로서 오취온이라고 부르고 요 오취온이 자기 존재인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야 무하지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나인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건 반야신경에서 대표적으로 조견오온 개공 이러면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만은 오온이라는 것이 하여간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오온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선행 법부님 좀 설명이 되나요? 사실은 오온이 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거든요. 내가 오온에 집착해서 오치온으로서 나를 삼아 산다. 이러는데 그 오온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오온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 그림에서 오온이 나타납니다. 자, 첫째로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해요. 자,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아슴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감각 대상인 색, 성향, 미촉이 생긴다. 이랬어요. 요거 안입이 설신과 색, 성향, 미촉 요 10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색은 여기도 있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색, 형체와 색깔 요것도 색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 색이라는 글자는 좀 더 큰 의미로는 물질로서 색, 물질을 나타내는 색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요 짝을 이루는 5가지 크게 보면 10가지 요것을 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 색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이 색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몸 안입이 설신이라는 물질로 된 감각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밖에 있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을 이제 감각해 드리잖아요. 감각해 드리면 뭐 쭉 설명된 대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삼사화합 촉하면 만우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이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바깥 물질을 감각한 거. 요 감각한 것을 이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했다. 경험하면 즐겁든지 괴롭든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드러난다. 요게 그냥 요 느낌이 수예요. 느낌이 수고, 그 다음에 이 느낌에 대해서 느낌을 마음이 다시 알아가지고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변화해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12용기로 보면 1번과 2번 탐진치의 발생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개입, 또 다르게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상 그랬고 쌌냐 그랬고 뭐 우리 내적 과정 이렇게 말하죠. 그냥 단순해요.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경험을 하니까 요 경험한 것을 아는데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아주 내면적인 어떤 것이 개입을 하는구나. 근데 요 개입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정의하는 거예요. 여태 정의된 대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경험한 것을 상이 개입한 상태에서 이제 찢다가 마음이죠.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그랬거든요. 요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 요걸 그대로 이렇게 불러요. 조금 이따 그림을 보고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위라는 게 이건 뭐 별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주가 돼가지고 바깥 세상을 감각해 드리니까 감각해 드린 데 대해서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는 삼사화합 촉을 거쳐서 경험했다. 경험하니까 느낌이 일어났다. 요 경험하고 느낌이 일어난 요거를 수라고 한다. 근데 요 경험된 것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떠한 것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내적으로 어떤 게 개입하는 그거를 상이라고 했다. 그러면 경험된 것이 내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개입되어서 왜곡된 요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요 행위하는 것을 행위라고 한다.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런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는 다시 마음을 만들잖아요. 요 만들어진 마음이 식이죠. 윈냐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냐 하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대상을 감각하고 경험해서 내적 과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위를 했다. 내 눈에 상선행 보부님이 들어왔다. 상선행 보부님을 딱 감각을 했는데 상선행 보부님인 줄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새 많이 움직이기가 힘들다 하셨는데 법회를 오셨네. 참 반갑네. 하는 삼사화합촉,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곳에 의해서 요 상선행 보부님을 본 요 상태에서 하나의 경험이 완성이 되죠. 경험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러난 수에 이제 내 내면 쪽으로 그래도 참 많이 고생하실 건데 항상 오시긴 어려우실 거야. 내가 자리를 힘든 데로 옮겨서 참 미안하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합해진 상태에서 이제 제가 몸과 말과 만으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마치면 저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상선행 보부님을 보아가지고 이렇게 경험하고 내적 과정에 의해서 요렇게 행위했다
라는 요 일련의 사건. 그림으로 보면은 요 아스미해서 만호 안이비설신의 여기에서부터 이 전체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그랬어. 상선행 법부님을 보고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행위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아는 마음.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생겨나죠. 근데 요 아는 것으로 생겨난 요거를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색이라는 것이 자리를 하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행이 있고 만들어진 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이제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오온인데, 자, 요거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늘 드린 그림으로 나타낸 오온과 정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존재, 오치온이 있어요. 명색과 식이 함께 만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은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이러면서부터,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삶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색이 있습니다. 자, 요 색이라는 데 대해서는 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요 이제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전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있죠. 경일 해서 삼켜버린 경 했는데, 요거 쌍유따니까야 22번 쌍유따의 79번 경입니다. 그리고 경이는 취착의 양상경이랬는데, 마찬가지 쌍유따니까야 22번 쌍유따의 56번 경이거든요. 이랬을 때 경일, 삼켜버린 경에서는 색을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강목 스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분은 거리 낀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좀 이 거리 낀다. 이리저리 좀 성가시다. 뭔가 방해된다. 이런 의미가 좀 더 타당해 보여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마음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제가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걸리지는 않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서 나를 방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걸린다고요. 걸리는 요게 왜 걸리느냐 하면 요 책상이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된 책상이다 보니까 물질이 가지는 특성, 물질을 대표하는 말이 거리 낀다, 방해된다, 성가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이렇게 말할 때는 방해되는 거, 거리 끼는 거, 이렇게 이제 특징을 부처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삼켜버린 경에서. 그러면, 경이, 취착의 양상경 이랬거든요. 경이에서는 요 색,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수화풍 4대와 4대 소조,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수화풍 4대를, 관인도 부부님, 지수화풍 4대 이러면은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아시는 부분일까요? 그죠? 지수화풍. 기본적으로 이건, 서양의 과학, 물리과학이라는 쪽에서는 모든 물질은 원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이러면은 산소 알갱이 하나하고 수소 알갱이 2개가 결합한 거.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된다.
물론 뭐 이제 원자도 더 쪼개져 들어가지만 그렇게 이제 뭐 물질을 원자들의 결합으로 다양한 원자가 있어서 이 원자가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그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도에서는 이렇게 그 산소나 수소나 이런 원자들이 결합해 가지고 물질을 만든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요 원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장 근본되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지수화풍 4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뭐 이 흙 알갱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땅이 가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부드럽다거나 거칠다거나 무겁다거나 가볍다거나 뭐 이런 그 알갱이가 가지는 어떤 성질 이렇게 이제 지를 말하고요. 물이 그러니까 수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수대 이러면은 적시는 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적시는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팽창과 수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요런 틈새가 있으면은요. 요런 틈새에 요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흙의 성질을 가진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의 성질, 여기다가 이제 물을 따라 넣으면은 요 틈 사이로 그냥 다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어디든 이렇게 확산되는 거. 뭐 요런. 그래서 이제 응축과 수축의 성질을 갖는 것을 이제 수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불화자, 화대라는 것은 뭐 그대로 이제 열의 성질이죠. 그리고 풍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움직임의 반대가 되는 걸로 이제 이 뻗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성질을 설정하고 이 4가지 성질이 물질이다. 그리고 이 4가지가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는 산소 하나랑 수소 2개가 결합해서 물이 되듯이 인도적으로는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물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성질이 다양하게 결합해가지고 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오온 중에 색이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2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요 색이라는 것이 뭐 요런 우리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의해서 촉하면 이제 경험이자 느낌, 수가 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삼켜버린 경에서는 요건 좀 표현이 애매해요. 느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하는데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럼 느낀다는 게 뭔데 느낀다고 해서 느낌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경에선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느낀다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 이거는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 뭐 이렇게 경험적인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는 경1에서는 느낀다고 해서 느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2에서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눈으로 형상을 보면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생기고 그 눈의 식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눈에 의한 촉, 3,4화합이 일어나면 눈에서 생겨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는 락고 불고불락을 느낀다고 해서 느낌 이렇게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안입이 설신 의의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 그러니까 각각의 감각 기능별로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상이에요. 상은 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말하듯이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상한다고 해서 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이라는 게 뭡니까? 상을 상대로 공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설명을 가지고 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이래 했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저 내면에서 저 깊은 곳에서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그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런 것이 하나의 상이고, 또 다르게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갈래 길로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을 설명하는 어떤 과정.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상을 이해하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싼냐 상을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은 지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인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각이나 인식이라고 상을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이 12연기적으로 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걸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이제 윈냐나 식이 있잖아요.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가지고 윈냐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 4화합을 통해서 수가 있고, 수한 다음에 상이 있잖아요. 요거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여기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생겨난 요 윈냐나는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거다. 뭔가 있다? 저는 아까 상선행 보부님을 보고 상선행 보부님이 오셨다라고 알고 상선행 보부님에 대한 저의 과거의 기억이 개입을 해서 경험이 생기고 거기에 내 저 안에서 어떤 내적 과정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만호로서 단말을 알아서 윈냐나가 생겨났다 하는 요 시점에서 이미 상선행 보부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기선 알고 3, 4화합 촉을 통해서 경험을 일으키고 거기에 내적 작용을 거치는 건데 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게 설명이 안 되면 저도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은 요런 설명은 지금 우리 법회가 처음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 학자들이 설명한 데를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만호로 단말을 보아서 윈냐나가 생겨났다. 요 자리는 그냥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다 이거예요. 알아차린 상태에서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상의 과정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상선행 보부님이 오셨네? 요렇게 지각 또는 인식한다. 요렇게 말하거든요. 지각이나 인식이란 말이 그런 의미죠. 내적 과정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자꾸 지각이나 인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내적 과정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게 요건데, 요 상이 수가 애로 가는 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요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니, 여기에서도 인식작용을 하는데, 이 앞에서 또 인식작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윈냐나는 그냥 단순히 뭔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요 대상이 무언지를 잘 구분해서 아는 거, 이건 싼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12연기, 마음의 전개,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이미 이 윈냐나는 아는 거거든요. 아는 상태에서 과거가 개입해서 경험되고, 여기에 내적으로 작용하는 것, 요것으로서 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교리적인 틀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상을, 경전에서는 하여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상한다고 해서 상이다. 그러면 이 상한다고 해서 상이다라고 하는 걸 두고 우리는 내적 과정, 경험된 것에 대해서 이 개입해서 왜곡시켜서 탐진치를 일으켜내는 그런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해서 상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요 부분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로 의하면, 앞에 윈냐나는 알아차리기만 하고, 무언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한 상태에서, 이게 무언지 아는, 지각하는 고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니까야를 가지고 정리하는 바로서는, 싼냐는 인식이나 지각이 아니고, 이렇게 내적인 것이 상나과정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이것으로 작용하는 것. 그래서 탐진치를 생겨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는 요런 내적인 과정. 요것이 상이다. 요렇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건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경에서는, 상을 정의하는데, 이건 상한다고 해서 상이다. 상이 뭔지는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의미겠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이, 취착의 양상경에서는,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우리가 요 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의 촉에서 생겨난 느낌, 경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 감각의 주관과 객관 요 측면에서 감각의 주관의 입장으로 느낌을 6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은 좀 달라요. 상은 반대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상. 그러니까 수까지만 해도 수는 내가 눈으로 보고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 생겼습니다. 요건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대해서 상나가정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모르게 상선행 법부님이니까 상선행 법부님이라고 하는 요 대상을 놓고 대상이 상선행 법부님도 상락아정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상선행 법부님도 본래는 무상고 무하거든요. 그런데 상선행 법부님을 내가 보고는 상선행 법부님이 그저 변하지 않는 요런 불자라고만 딱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쌌냐? 내적 과정은 이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객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객관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경이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상,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느낀 것에 대해서 그 상이 개입을 하고는 이제 행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경1에서는 그러니까 삼켜버림 경에서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이건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무상한 거다 이 얘기잖아요. 무상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상하지 않다. 항상되지 않은 것이다. 항상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몸과 말과 만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계속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조건을 지어가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위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거고 이렇게 행위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체가 다 형성된 거 조건 따라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렇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행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불교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불교 용어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쌍카라. 요 행이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어려운 데까지 갈 거는 없겠죠. 그냥 행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면 행위의 결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 행에서는 사실은 이걸 하나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렇게, 아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 현재, 이 니까야가 번역된 데 의하면은, 심리작용들, 이렇게 이제 행을 번역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이제 지금 번역된 경전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일어남경, 이래 하면은, 도반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느낌의, 인식의, 심리현상들의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을 설명하면서 색은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수는 느낌이라고, 상은 인식이라고, 그리고 행은 심리현상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식은 아르마리 이렇게 했는데 요 행을 심리현상들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심리현상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비담마 식으로 보면은 이제 심리현상들이 쉬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심과 심소 이럴 때. 심소가 쉬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수라고 하는 심소와 상이라고 하는 심소를 제외한 50가지 심소, 마음작용들, 마음 부수들이 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온, 처, 개, 근, 재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중에 요 온, 처, 개 요 세 가지가 일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데 온, 처, 개로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온으로도 모든 존재를 설명하고 처, 12처로도 모든 존재를 설명하고 개, 18개로도 모든 존재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통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오는 그 나를 설명하고 철을 일체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걔는 이제 세계를 나와 제가 그럼 좀 착각을 했나요? 오는 나를 말하고 처는 일체를 말하고 개는 세계다. 제가 그럼 좀 착각을 했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보면서 이 심리 현상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나의 일부로 해서 쉬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그건 참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네. 그런데, 경에서 말하는 이제 행은 사실 이렇게 쉬운 50가지의 심리 현상들 이렇게 설명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느끼고 상위 개입해서 좀 왜곡시키면 그대로 행위하는 거,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 그냥 요렇게 설명하면 사실은 요 심리 현상들, 요 50가지 중에, 요 50가지가 뭐가 있대? 탐진치도 들어가지 않던가요? 제가 지금 좀 헷갈리네?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 현상들이라고 해서 50가지의 심소로, 설명하는 부분은 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과 삶이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 부분을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이제, 그러니까 그 행은 경 1에서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 이랬고, 경 2에서는 마찬가지 요 행위도, 나라는 주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상을 기준으로 행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색성향 미척법에 대한 의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행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촉하면은 수와 상과 사가 생긴다.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 사하고 행하고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 경에서는, 바로 요거죠. 이제 경 2, 취착의 양상경에서, 무엇이 행이냐라고 말하면서, 색성향 미촉 법 6가지를 놓고, 그 각각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의 의도, 즉 사가 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의도하는 거, 의도라는 것은 즉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요것이 그대로 오온의 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행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줘가지고 50개의 심소, 마음 부수라고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요 행은 다시 유라고 하는 마음을 만드는 작용을 거쳐서 마음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만들어진 마음이 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감각하는,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는 데까지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아는 거, 이제 그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하고, 이 식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안입이 설신의 6가지의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일단 이제 자기 존재 이코로 오치온해서 명색과 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오치온을 놓고 그 아래에서 색, 수, 상, 행식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오치온입니다. 색, 수, 상, 행식 5가지의 집착함이 있을 때 그 쌓임이 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치온 5가지 온으로 구성된 것이 나. 이럴 때 그 5가지를 각각적으로 색수상 행식을 설명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 설명이 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오온을 이렇게 우리 마음의 전개, 그 삶의 전개, 12연기의 테두리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은 하나를 우리가 더 볼 거는 있죠. 자, 이제 요 그림상에서 볼 때 색이라는 것이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역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가 나왔고 거기에 상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러면 다시 찢다가 뭔가 말가 만호로 행위하는 행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행에 의해서 다시 식이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식이 다시 100년짜리 몸과 함께하는 금생의 나에 쌓여서 나를 이룬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전체의 그림에서 식이 가지는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 자, 다시 보면 색은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인데 요 색과 붙어있는 요 만호 요것도 식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몸통은 식인데 작용을 감각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호라고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지 몸통으로는 요것도 식이죠. 그 다음에 이게 상변화해서 윈냐나가 돼서 대상을 아는 거, 뭐 요것도 이제 그대로 식이고. 그 다음에 다시 찢다로 상변화해서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 요것도 식이고, 만들어진 요것도 식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색수상행식 5온 가운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마음이 뭐 식이라고 불리든 의라고 불리든 심이라고 불리든 하여간 있고 요 마음을 놓고 한쪽에 색이라는 이제 이 물질이 마음과 만나는 요 자리가 색이고 만나면 첫째로 경험, 느낌이라는 것이 한 분야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 내적 과정인 상이 개입해가지고 행위하는 여기를 이제 상이라고 하고 행위라고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식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다시 몸통을 이루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 내 삶의 중심에는 그냥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시작할 때 물질과 만나고 경험이 생겨나서 수가 되고 상이 개입하고 행위하고 이런 한쪽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식이 생겨서 쌓이고 뭐 이런 단순한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가운데 놓고 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색수상행을 구분해 놓고 있다. 요게 이제 그 대원법은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온이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색이 저쪽에서 시작을 하고 수가 나왔다가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식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보면은 색수상행식이 순서를 가지고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오온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게 순서적이라고 해서 실제로 앞뒤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뒤를 따지지 못하죠. 보는 순간 행위까지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순서를 매겨주면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요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일순간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온을 설명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적으로만 말을 하자면 어디에서든지 그저 오온을 말하고 오온이 공하다는 거, 사실은 뭐 대승적인 표현으로 공하다는 거고, 니까야적으로 말하면은 오온이 다 조건지어져 있다는 거,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 이제 요거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막상 오온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그럴 때 뭐 오늘 좀 설명은 좀 장황하게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12연기를 놓고 시작하는 일단 대상과 관계해서 시작하는 쪽에서의 색, 경험을 완성했을 때의 수, 여기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상, 그리고 다시 행위하는 행, 그래서 또다시 생겨나는 식, 요렇게 오온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오온 이해의 큰 틀만 그냥 한번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이 장수로는 2장인데 페이지로는 5페이지예요. 지금 본 그 오온에 대한 뒷장. 오온에 대한 뒷장에 보면 뭐 자양분 또는 음식, 이래서 사식 이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올바른 견해의 경이라는 경전을 하나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리푸타 존자가 설하는 경전인데요. 벗들이여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여 고귀한 지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올바른 견해가 무엇냐라고 묻고는 이제 답변하기를 4단계로 답변을 해요. 뭐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게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 행위를 악하게 하는 행위도 있고 착하게 하는 행위도 있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조금 벌려놓으면은 10가지 업으로 말하죠. 10업. 그래서 10업을 악하게 하면 10악업. 이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10가지 업을 선하게 하면 10선업. 이래서 행복을 만든다. 이래 하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선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워지는데 10선법은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것. 10악업은 무엇인지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곁들 더해가지고 10악업에는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10악업, 나쁘게 행위하는 데는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선업, 행위를 선하게 하는 데는 그 뿌리에 탐진치의 반대.
무탐무진무치, 그러니까 탐진치 없음이죠. 그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행위의 선악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위의 선악이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우리 이런 데서 충분히 아는 거죠. 업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정의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취 하나라 그랬고,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정의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찢다가 뿌리가 되는 거라. 찢다가 뿌리가 되는 건데 행위가 악한 행위, 십악업으로 할 때는 그 뿌리가 무엇가 되느냐 하면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 이렇게 업이라는 것은 십악업도 있고 십선업도 있습니다. 십악업은 이런 것이 악업이고요. 십선업은 이런 것이 선업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뿌리에, 악업의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고 선업의 뿌리에는 탐진치 없음, 즉 무탐무진 무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는 거. 설명 이해되죠?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뿌리에 탐진치와 무탐무진 무치가 있다. 요렇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 단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2번을 한번 보면은요. 자양분 또는 음식해서 아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식 이렇게 부르는데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적인 자양분, 한자로는 단식. 요 단자가 덩어리라는 의미의 단자예요. 덩어리진 음식 이런 의미예요. 접촉의 자양분, 촉식, 의도의 자양분, 의사식, 의식의 자양분, 식식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음식이라는 거, 자양분이라는 거를 사리부타 존자가 딱 제시를 하면서 4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좀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필요가 없죠. 불교하는 사람들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라고 하는데야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할 거예요. 그냥 고진멸도 사성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2연기를 각각으로 12연기의 12개 지분이 있잖아요. 그 12개 지분을 각각으로 바르게 아는 거. 그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하는데 유독 이거 아주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올바른 견해의 경, 정견경이거든요. 정견경에서 하나 탁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보통 12연기잖아요. 12연기인데 12연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조건 지어왔는데 그럼 마지막에 있는 무명은 원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정견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렇게 답을 해요.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리고 번뇌라는 것은 다시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다.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올바른 견해 8정도의 첫 번째잖아요. 올바른 정견. 올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이제 스스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십선업, 십악업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뿌리들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의 첫 번째다.
이리고 세 번째로는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번뇌까지를 포함해서 12연기를 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간에 두 번째에서 네 가지 음식을 바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거로 보면 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이 전체를 설명하는 12연기를 바로 알고 이게 순서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에 네 가지 음식, 사식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요거 아마 대원부부님 요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 요거는 제가 몇몇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네 가지 음식 하면은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들 반응을 보이셔요. 근데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비중이 큰 거거든요, 요게. 어쨌든 뭐 비중이 크고 중요하니까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리부다 존재께서 약간 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성제로 가기 중간에 네 가지 음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자, 그 이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게 이제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얘기 보면, 빠니도부부님, 이 얘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음식이 아주 좋은 거일까요? 왜 웃으셔요? 좋은 거 아닐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12연기의 이틀, 그죠? 반복순환하는 요 고리가 깨지면 또 다음,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고리를 구성해가지고 또 반복하고 있는, 요런 윤회를 반복해 가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게 뭐 이런 빨리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는 데서 생기는 애매함인지, 빨리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두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내용만 보면 네 가지 음식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나를 유지시켜주고, 또 내가 새로 생겨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또 태어나야 될 때,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윤회하는 삶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이야, 괴롭지 않을 것이야 하는 대로 보면 족쇄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했는데, 네 가지 음식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이나 새로이 윤회하는 데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도와주는 거. 이래서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양분, 음식 이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떨쳐내야 되는 거.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보시면은 사식,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은 가래가 근원이며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가래로부터 생기며 가래로부터 발생한다 이랬는데, 요 이제 근원이고 일어나고 생기며 발생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자세한 구분은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제 이거는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것은 가래 12연기의 8번,
요 가래 때문에 네 가지 음식이 약간 생겨난다. 이런 거거든요. 가래가 없으면 네 가지 음식으로 불리지 않을 건데, 가래 때문에 네 가지 음식으로, 나를 중생으로 붙잡아 매는데 도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 가지를 정의하는데, 첫째가 단식이에요. 아까 요거, 단자가 덩어리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덩어리진 음식, 요거거든요. 덩어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4대와 4대 소조 얘기를 했잖아요, 물질. 물질을 얘기하면서 4대, 지수화풍 4대가 뭐 거의 원소 같은 거, 요소로 있고, 요 지수화풍 4대가 이렇게 저렇게 결합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4대 소조. 요럴 때, 덩어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라. 지수화풍이 어떤 형태로든 결합해 있으니까 덩어리 된 거죠. 뭐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만 개가 되든 이렇게 결합된 거기 때문에 덩어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니까야에는 사실은 요건 발견을 못했는데 아함경에서 정의되는 게 있어요. 아함경에서 말하기를 안이비설신,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죠. 색성향 미촉, 요게 이제 뭐 몸도 포함하지만 하여간 이 세상이잖아요. 하여간 물질 전체인데 요 중에 색성향 미 네 가지는 모두 다 4대 소조라. 즉 지수화풍이 결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촉은 조금 달라요. 4대, 그리고 4대 소조. 그러니까 감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자체를 감촉할 수도 있고, 또 지수화풍이 덩어리된 거, 결합한 거. 요걸 이제 감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촉 중에 4대, 요거는 덩어리진 게 아니죠. 지수화풍 요거는 그대로 요소니까. 요거는 덩어리진 게 아니고 나머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 그리고 촉 중에 4대를 제외한 거. 요게 덩어리진 거죠. 요렇게 설명돼 있죠. 단식이라고 말하는 거. 요게 하여간 덩어리라는 의미인데, 덩어리진 음식, 덩어리진 자양분이라고 하는 거,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색성향 및하고 촉에서 4대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수화풍 4대를 제외한, 그러니까 4대 소조 모든 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요 단식, 덩어리진 음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음식이라는 게 한 가지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살아가고요. 또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마음을 중심에 놓고 색수상행 뭐 이렇게 하여간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삶이 이루어지죠. 이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데서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 있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여간 밥, 음식, 요것도 덩어리진 음식의 하나라. 경에서는 요거를 그러니까 거칠다, 그러니까 거친 덩어리진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색성향 미촉이 모두가 다 단식, 그러니까 물질로 된, 그러니까 덩어리로 된 음식인데 이거는 한면으로 보면 입으로 집어넣진 않아도 보고 감각하는 거.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귀로 들어서 감각하고, 코로 냄새 맡아서 감각하고, 혀로 맛봐서 감각하고, 피부로 감촉해서 감각하는. 요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유지시켜주는 이 입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것의 시작점이 뭐냐 하면 감각하는 거잖아요. 감각을 하는데 어떤 걸 감각하나요? 색, 성, 향, 미, 촉. 요걸 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작용하는 자체도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새로이 태어나려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말할 때에 물질로 된 음식을 덩어리 졌다라는 의미로 단식 이렇게 말하는데 요 단식은 거친 물질식으로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미세한 물질식으로는 감각작용을 하는 것. 우리가 계속 하여간 안입이설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요것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해서 미세한 물질식, 단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촉식이거든요. 촉식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2연기를 설명하면서 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촉은 현재 감각에서 이루어진 현재에다가 과거가 와서 만나는 삼사화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감각한 곳에 과거가 개입해 줄 때 경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촉을 꼭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촉이라고 하는 것,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것이 두 번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촉식.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의사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요 행을 말할 때요. 행은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행위였거든요. 근데 이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이제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색을 감각함으로써 그 색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 이거는 색에 대한 행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행위하는 거, 요래하면은 소리에 대한 행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요렇게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행이기도 하면서 요 행은 또 다르게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행 이렇게보다는 이미 행위라고 할 때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의사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몸과 말과 만호의 싼째따나 이래가지고 싼이라는 것은 요건 이제 안입이설신의나 몸과 말과 만호나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말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하여간 짝을 이뤄서 말할 때는 꼭 싼이 들어가 주니까 여기선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의 째따나라. 근데 째따나는 뭐냐 하면 행위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의사식 이럴 때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중에서 행위의 토대가 되는 만호의 행위, 만호 째따나. 근데 공식적인 이름은 만호 싼 째따나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감각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면 경험한 곳에 상이 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겠지만, 경험한 것에 대해서 찍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행위라는 것은 그 토대가, 만어의 행위가 제일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만어의 행위를 의미하는 만어 산째따나, 요것도, 중생을 중생이게 유지하는데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음식으로 요 만어 산째따나 행위의 근본 요것을 하나 더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윈냐나 식이 생겨나잖아요. 마음이 만들어지잖아요. 요 만들어진 마음, 요 윈냐나가 어떻게 되나요? 윈냐나가 또 가서 쌓여주잖아요. 한 100년쯤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단식, 물질을 감각하는 단식에서 촉식해가지고서 수상사가 생기면 사인 만오산째따나를 통해서 다시 생겨나는 윈냐나, 마음이 생겨나가지고는 쌓여지고, 이래서 쌓이는 대로 나는 또 계속 바뀌어가고, 뭐 요렇게 이제 우리 100년짜리 삶이 진행돼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한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 12연기, 요렇게 말하는 하나의 틀을 놓고 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즉 12연기의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붙잡아 매는 것으로서의 네 가지 음식을 말하는데, 그 네 가지 음식이 뭐 12연기의 각각의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네 자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네 가지 음식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 그림, 여기 한번 보셔요. 요 왼쪽 편의 그 가운데에 그 타자체로다가 글씨 쓴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철저히 알려지는 것 해서 경전 제목이 아들의 고기경이에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들의 고기경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이제 단식. 물질로 된 요 단식을 철저히 알면, 뭐 우리는 지금 이건 네 가지 음식을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최초로 설명이 됐는데, 이 네 가지 음식 중에, 단식, 물질로 된 요 음식을 철저하게 알면, 이걸 철저하게 알 때, 우리 까마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런 거죠. 까마가 철저하게 알아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아들의 고기경에서. 그러니까, 물질로 된 음식은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요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요 촉식이 나오잖아요. 촉식을 철저히 알면 무엇이 또 철저히 알아지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3사화합 촉하면 경험이 완성되잖아요. 느낌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촉이라고 하는 촉을 철저히 알면 수를 철저히 알아집니다. 촉하고 수하고가 짝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혜영 스님, 우리 좀 전에 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알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까마를 철저히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촉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면 수와 경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요 만호산제자나 의사식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면 왜 또 재밌어요. 여기서는 촉을 하니까 한 단계 더 나간 수를 알게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의사식 만호산제따나를 철저히 알게 되면 가래를 철저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촉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관찰이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주목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상선행 법부님을 보니까 상선행 법부님이라는 좋은 과거가 개입을 하니까 즐거움이 느껴지는구나.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의사식 만호산제따나하고 가래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요 가래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마음 자체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의해서 찢다가 됐는데,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니까 가래, 이렇게 불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스스로 내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을 보는 일이 타당한가?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마음이 행위하는 요거는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 보죠. 의업인 만호산제따나가 관찰이 되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행위에는 탐진치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한 단계 아래로 들어가서 내 마음 상태가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촉의 음식을 철저히 알면 그 결과되는 느낌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랬는데 이쪽에 와서는 만호산제따나를 철저히 알게 되면 그 뿌리가 되는 가래를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식식, 이렇게 이제 식이 생겨났잖아요. 식이 생겨나면 식식을 철저히 알면 무엇을 철저히 알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나마루파에서 명색 그래요. 요 명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은 식이고 몸은 명색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 명색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분석경이라고 해서 12연기의 각 지분을 정의하는 경전이 있죠. 그 경전에서 요 4번 명색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명색은 수상사와 촉, 그리고 요 만호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작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작의, 촉, 수, 상, 사를 명색이라고 경전에서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를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 감각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고 행위의 끝에 내가 이런 대상을 감각해서 이렇게 행위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데 그 알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각작용이니까 작의해서 촉해가지고 수, 상, 사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알민 식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기의 내용인 이 자거의 촉 수상사를 달리 말하면 명색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여간 이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네 가지로 음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12연기에서 설명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 자양분 또는 음식,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웬만큼만 했다 하는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설명드려서 쉽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견경에서 분명히 네 단계로 올바른 견해를 설명하면서 이건 첫 번째가 업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요 네 가지 음식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사성제고, 네 번째가 12연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교리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중간에 이 네 가지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견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아직 좀 익숙지 못해서 그렇지, 요렇게 12연기로서 이건 마음과 삶의 전개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해를 해보면 그 가운데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물질식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그것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가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 촉식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뭐니 해도 행위, 업지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포지션을 가지니까 그 행위 가운데 마음의 행위, 그래서 마노산제따나를 또 하나의 포인트로 잡았구나.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으로서의 마음, 요것을 또 하나의 그 포인트로 잡았구나. 요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 삶에 대한 이해로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